안녕하세요. 방문각에서 행정학 강의하고 있는 김재준 강사라고 합니다. 자, 2026년 김재준 단권화 행정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커리큘럼 설명에 앞서서 제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간략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직 경력을 8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공직에서 8년을 있었고요. 공직의 시작은 행정고시 55회를 합격해서 5급 사무관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교육을 받고 나서 행정안전부에서 수습 사무관을 거쳤고요. 과거 제가 교육을 받을 때만 하더라도 교육원은 과천에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정부 서울청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화문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현재는 지방시대위원회라는 위원회로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원회 파견 근무됐었고요. 아마 이 위원회는 여러분들 나중에 지방자치 파트 공부하실 때 한 번 정도 만나시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에서 좀 오래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기획조정실 내에서 법제팀장 업무하고 그리고 균형발전팀장 각종 이제 여러 팀장 업무를 거치고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이제 표시가 안 돼 있긴 하지만 중간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학 프로그램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1년은 지금은 옮겼죠. 세종시로. 세종시에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죠. 과거 이제 뉴스에서 가끔씩 이 기관 이름이 나오는데 KDI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얼마더라. 이렇게 아마 뉴스 보셨을 텐데 거기 부서울대학원에서 제가 정책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KDI라고 이제 연계되어 있는 미국의 미주리 주에 있는 미주리 대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행정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석사 학위가 각각 있죠. 그래서 다른 강의하시는 분들과 좀 차이가 있다면 제가 실무 경험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수험 생활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좀 더 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간략히 제 소개를 마쳤고요. 그러면 이제 이 행정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7급 행정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나 9급 행정학이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행정학에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과거에 출제되지 않았던 문제 혹은 7급에서나 출제됐을 문제들이 9급 시험에도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행정학은 그다지 어려운 과목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아마 이 5과목, 9급 기준으로 5과목이고 7급에서도 쉽지 않은 과목으로 좀 등장을 했죠. 그리고 이 중요도도 상승을 했어요. 행정학과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동점자인 경우에는 이 전공 과목 점수가 유리하신 분들이 합격하게끔 최근에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행정학은 이제는 가볍게 보실 게 아니라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런 어렵게 바뀐 행정학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제 커리큘럼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제 행정학 이름은 단권화예요. 단권화. 단권화는 한마디로 책이 한 권이란 말이죠. 단권화는 말은 수험생활 이제 해보시면은 자주 듣게 되실 단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 과목에서 여러 가지 책을 쓰는 게 아니라 한 권으로 정리를 해서 그 한 권으로 된 책을 여러 번 보는 게 수험에는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행정학이 굉장히 양이 방대하긴 하지만 최대한 한 권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이론서에는 이론 내용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기출문제까지 한 권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러 권 보시는 것은 과목별로 여러 권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5과목이잖아요. 9급 공채 기준으로. 그러면 5과목에 책이 3권씩만 돼도 15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다 해결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서부터 저는 한 권으로 딱 줄여놨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제가 이 촬영하는 기준으로 이제 입문 과정이 시작할 시점이에요. 그래서 5월하고 6월에는 행정학 이제 딱 처음 준비하신 분들
그러니까 행정학 전공하지 않으시고 처음으로 행정을 접하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가볍게 되지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생초보 분들을 위해서 입문 과정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이때는 제가 아주 디테일한 어려운 이론들보다는 행정학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 제가 실무에서 이 말씀을 드릴 실무에서 했던 것들, 이런 경험들 위주로 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인 이론 강의죠. 7, 8, 90,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강의예요. 실강 기준으로. 7, 8, 90대는 제가 다른 이 이론 강의랑 좀 차이가 어떤 거냐면, 이론도 설명을 드리지만 그 해당 이론을 끝나고 나면 항상 기출 문제를 풀어드려요. 근데 기출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기본서에 달려있는 뒤에 시켜드리겠지만 기출 문제가 아마 1000문제 넘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전부 다 저하고 다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공부하실 때 이론 따로 문제 따로 보실 게 아니라 이론을 보면서 기출 문제를 함께 보셔야지 그 이론 내용도 깊이 있게 이해가 되실 거고, 또 앞으로 우리가 기출 문제가 어떤 스타일로 출제가 되는지도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단계예요. 거듭 말씀을 드릴 테지만 앞으로도 행정학은 반복이 핵심이에요. 반복이. 그래서 여기 입문 과정 했던 내용이 당연히 여기 이론 강의랑 문제풀이 올이론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입문 때 가볍게 했던 내용을 이론 때 반복하면서 좀 더 추가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진도별 구급기출 문제에서도 같은 내용이지만 문제 전체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수험행정학은 철저하게 반복이 필수적이죠. 왜냐하면은 국어나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의 수험생,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수험생들과 일반 시민들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내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는 최소한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많이 하시는 게 익숙해지는 아주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2025년 11월, 12월 연말이 되면은 이제 진도별로 구급기출 문제를 한 600문제 정도 저와 같이 풀어보시면서 앞서 살펴봤던 이론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제 다음 단계는 2026년이 되겠죠. 내년이고, 내년 초에 이어질 기출문제 풀이 강의랑 동형 모의고사 강의예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직 4월에 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6월. 아마 특별하게 변동이 없으면은 4월, 6월에 시험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때 대비해서 앞서 이제 9급 기출 문제를 진도별로 풀었고, 그 다음에는 7급 기출 문제인데, 7급 중에서도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시는 게 아니라 최근에 출제했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진도별이 아니고요. 문제 시행처별 문제 그대로, 그러니까 1번부터 20번까지 전범위 문제를 풀어보시는 연습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또 이런 이제 또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죠. 이제는 기출 문제가 너무 익숙하다. 그래서 이제 동형 문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게 될 텐데, 동형 문제라는 게 완벽하게 새로운 문제를 제가 출제하진 않아요. 최근 트렌드라든가 기출 문제 내용을 일부 변형해서 이제 연습하게끔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 제한이 굉장히 타이트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 동형 모의고사 풀 때도 시간 재고, 그리고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제가 시험 운영 측면에 대해서도 거듭 말씀을 드릴 거예요. 뒤에 제가 또 소개해 드리긴 하겠지만 제 유튜브 채널에도 이 공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수험을 하는 거죠.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은 굉장히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문제풀이 강의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은 키워드 요약집 특강이라는 게 있죠. 키워드 요약집 특강. 자, 행정학은 당연히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시는 과목이 될 텐데, 처음부터 암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곤란하죠. 처음부터 우리가 배경을 모르고 암기하실 때 굉장히 힘들고, 기본 이론 강의 때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서 굉장히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암기를 하실 차례가 이제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키워드 요약집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기본서가 있고 굉장히 얇은 요약집이 하나 있어요. 왜냐? 거기 내용은 철저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따로 발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제가 3월에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6번째 스텝이라 적어놨는데, 사실은 6번째 스텝은 이제 9급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어떤 과정이다 보다는 이제 나중에 국가직 2차, 7급 2차, 그 다음에 지방직 7급, 기타 중간에 뭐 군무원 시험들, 이런 시험들을 준비하신 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앞서 이제 커리큘럼에서 풀지 못했던 이제 어려웠던 기출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은 7급 문제 말고도 행정학에서 기출 문제 꽤 많아요. 그래서 국회 9급이나 8급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경찰 간부 시험이라든가, 뭐 최근에는 경정 승진 시험이라든가, 뭔가 7급이나 9급 국가직 혹은 지방 시험과는 결이 다른 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고요. 그 중에서 국가직 7급, 9급 기출 문제로 해결이 안 될 법한 내용들 있죠. 뭔가 새로운 내용들, 그 내용만 따로 추려서 또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 현재 여기 그림에 있는 거는 2025년 책이에요. 제가 거의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26년 단권화 행정학도 기본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여기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기출 문제가 정말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출 문제를 아무래도 전체 문제를 다 넣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질 테니까 문제를 제가 다 요약해 놨어요. 어떻게 요약했는지는 제가 뒤에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최대한 기출문제 선지, 기출문제에 나왔던 표현들 있죠. 각 이론에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법제도 관련돼서 그 내용들도 최대한 최신 트렌드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책이 행정학 수험서 치고는 여전히 얇은 편일 거예요. 절대 양이 많은 편이 아니지만, 제가 학원에도 최근에 이런 내용을 찍었어요. 적중 영상. 근데 올해 국가직 9급 시험 기준으로 제 커리큘럼 100% 따라오신 분들은 하나도 안 틀렸어요. 자, 그래 다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100점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점을 어느 정도 양을 가지고 100점을 맞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다 분석을 해서 이 불필요한 아주 마이너한 문제들 좀 빼버리고 최대한 필요한 거 위주로만 잘 정리를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제 행정학의 특징은, 첫 번째는 키워드 요약집,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본서 말고 요약집 하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출 요약집, 기출 문제 하나 줄인 게 있다고 했죠. 기본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별도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출 요약집, 이 내용부터 어떻게 제가 정리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내용 자체가 기본서 안에 다 세부적인 주제별로 다 집어넣어놨어요. 앞에 이론도 있고 이렇게 기출 문제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2026 책에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제 기본 강의 다 들으신 분들이 이미 문제풀이 들어갈 때쯤 되면 문제를 하도 많이 풀어보셔가지고 대부분 좀 잘하세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가 기출 문제를 요약을 했냐? 일단 단순한 OX로 만들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OX 문장이 되는 순간 그 O면은 문제가 없는데 X면은 왜 X인지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OX로 만든 게 아니라 기역, 니은으로 딱 만들었어요. 기역, 니은. 그러면은 이 기역, 니은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출제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 문장 전체 중에서도 이 기역, 니은 부분이 이 문제의 포인트적인 부분이고, 가령 기역이 정답이면은 니은이 보통 틀린 오답 선지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제가 해설을 안 달아놨어요. 기억 니은 중에 고르시면 되는 거죠. 고르면 이제 다른 나머지 선택지가 보통은 이제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바로 파악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또 문제도 줄일 수 있는 거는 또 줄였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 국가 7급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날짜랑 문제를 가져왔는데, 앞에 내용이 다 필요 없으니까 저는 간략하게 한 줄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버렸죠. 1, 2, 4번, 1, 2, 3, 4 선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결되게끔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기출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정확히 똑같은 키워드 아니면 거기다 조금 더 플러스 알파만 해서 반복적으로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중에서도 제가 별도 연도 없이 이렇게 여러 개 적힌 것들이 있죠. 여러 개 적힌 것들은 아예 똑같이 출제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키워드만 일부 바꿔서 냈던 문제들 다 정리를 해서 한 문제로 다 몰았죠.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3문제, 많게는 5문제를 제가 딱 정리를 해둔 거죠. 한 문제만 딱 정리를 하시면은 여러 기출 문제가 한 번에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이 기출 문제 요약한 것을 기본서에다가 1000문제 이상 다 집어넣었어요. 요약의 장점이 뭐냐면 원래 문제는 사실은 그 문제집에 뭐 한 페이지에 적게는 2문제, 뭐 많게는 4문제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버리면은 한 페이지에 10문제까지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 자체가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굉장히 밀도가 높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키워드 요약집이에요. 저도 원래 요약집을 별도로 내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또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좀 이렇게 내가 암기할 거라든가 2문자라고 보통 부를 텐데 여러분도 아마 수험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2문자가 뭔지. 이제 말 그대로 단어의 앞 글자만 따는 걸 2문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2문자를 일일이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암기하기 힘드시니까 제가 적었고요. 표하고 2문자 위주로 해서 아주 행정학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들만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의 표지 보시면 얼마나 얇은지 모르시겠지만 아마 거의 한 2, 30페이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책이 굉장히 얇은 책이고 아마 공책 많을 거예요. 얇은 공책 많을 건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로 딱 만들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정부 실패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권력 편제가 어떤 내용이다. 올해 출제됐던 문제인데 권력 편제가 어떤 내용이다. 핵심적인 문장을 딱 요약한 거예요. 원래는 기본서에는 이거보다 설명이 훨씬 상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빠르게 좀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요약집을 이제 보시면은 빠르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기본 강의를 잘 들으신 분들은 이런 요약집 하루 이틀, 뭐 빠르면 하루만 해도 충분히 다 읽어볼 수 있죠. 왜냐? 내가 다 알던 내용인데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만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약집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요약집만 가지고 공부하시면 우리가 배경을 모르고 요약집만 보시면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머릿속에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충실하게 들으시고 나서 이거를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요약서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2문자도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터스의 정부개혁 모형이다. 4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4가지가 내가 다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날 수 있잖아요. 출발이 안 될 수 있죠. 출발이. 시장적 정부 모형이었나? 근데 시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나면은 시장적이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는데 그거조차도 출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문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요약서에 있는 표현을 그냥 가져왔는데 시참 신탈 이렇게 4가지 적어놨어요. 그래서 참 보면 참여적 정보형.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면 참이란 단어만 딱 보더라도 딱 쉽게 연상이 되는 거죠. 저도 이 수험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런 2문자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내가 객관식 문제 풀려고 하니까 이런 2문자를 모르면 좀 곤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런 2문자로 정리를 해두시면은 빠르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2문자까지 제시를 해놨어요.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제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아마 행정학 공부하신 분들은 제 채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공무원 행정학 채널 치고는 그래도 뭐 구독자 꽤 있는 편이니까 김재준 행정학 TV라고 치시면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을 제가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강의 때 가볍게 농담처럼 했던 얘기도 있을 거고 또 최근에 이 수험생분들 관심 많으신 거 뭐 공무원들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많이 담아놨고 최근에 법령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최신 법령 개정사항 이런 것들도 학원에서 이제 제가 촬영한 것을 요청을 해서 정리를 해서 제 채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대표적인 컨텐츠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 있죠. 제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려서 간단하게 인터뷰 형태로 찍어봤어요. 그래서 7급 합격하신 분들 계시고 또 9급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또 쉽게 빨리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좀 힘들게 공부하셔가지고 좀 어렵게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인터뷰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제 이름을 모르시더라도
이렇게 쇼츠 영상은 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보통 이 쇼츠 어떤 거냐면 제가 강의 때 제가 과거 공무원 시절에 받았던 그 월급표 있죠. 월급표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저는 이제 퇴직한 지 몇 년이 지났으니까 제 동기들 가끔 만나거든요. 이제 동기들은 보통 이제 4급 공무원이나 지금 3급 공무원 정도 돼 있는데 동기들한테 제가 어, 어, 월급표 좀 달라고 했어요. 월급 명세 달라고 해서 이제 최신 정보가 필요하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보면 조회수가 막 600만에 700만에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또 학원 이렇게 사이트 통해서 Q&A를 올리셔도 돼요. 올리셔도 제가 거의 뭐 많은 시간 빠르게 답변을 드리는 편인데 제 카페도 따로 있어요. 네이버 카페 김재준 행정학 치시면은 바로 나올 건데 카페에는 질문 올리시면 제가 하루 잘 안 넘어가요. 거의 저는 PC로 항상 그 교재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이 질문 올리시면 거의 늦어도 그 다음 날 제가 아주 특별하게 뭐 휴가를 가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은 주말에 올리셔도 거의 그 다음 날 아니면 당일 날 답변을 바로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 카페에 이 Q&A를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혼자 고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는 여러분들 시간 아끼셔야 돼요.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글을 다 치실 필요도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뭐 타자 글 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니까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로 그 문제집 궁금하신 부분 탁 찍어서 바로 그냥 그 사진 올리시면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2026 김재준 단권화 행정학 커리큘럼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강의 시간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